1593년 5월 1593년 5월 1일 일기 앞의 메모입니다. 기록할 생각이 있었으나 바다와 육지에서 아주 바빴고 또한 휴식도 할 수 없어 잊고 손 놓은 지 오래되었다. 이제부터 이어간다. 5월 1일 갑인 맑았다. 새벽에 망골레를 했다. 2일 을묘 맑았다. 선전관 이춘영이 임금님의 유지를 갖고 왔는데 대략의 줄거리는 숨어있는 적의 길을 끊고 죽이는 일이었다. 이날 보성군수 김득광과 발포만호 황정록 두 장수가 와서 모였다. 나머지 여러 장수는 정한 기일을 미루었기에 모이지 않았다. 3일 병진 맑았다. 우수사 이역기가 수군을 이끌고 오기로 약속했으나 수군이 많이 뒤처져 있었다. 한탄스러웠다. 이춘영이 되돌아갔다. 이순일이 또 왔다. 4일 정사 맑았다. 이날은 곧 어머님의 생신날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적을 무찌르고 저지할 일 때문에 찾아뵙고 오래 사시라고 축하드리는 술 한 잔을 올릴 수 없으니 평생 응어리가 되겠구나. 전라우수사 이역기와 군관 등과 진해루에서 훈련용 화살을 쏘았다. 순천부사 권준도 모여 약속했다. 5일 무오 맑았다. 선전관 이순일이 영남에서 돌아왔다. 아침을 대접했다. 전하기를 명나라 조정에서 은청금자 광록대부로 가자한 자귀를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전해진 듯하다. 해질 무렵 우수사와 순천부사 권준, 광양현감 어영담과 나간군수 신호, 여러 영군과 같이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다. 또한 군관 등을 편을 나누어 훈련용 화살을 쏘게 했다. 6일 김이 아침에 신정씨와 조카 봉이 해포에서 왔다. 늦게 큰 비가 퍼붓는 듯 내렸다. 내내 그치지 않았다. 냇가와 도랑에 물이 불어 가득 찼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바라던 것이니 행복하다. 행복하다. 저녁 내내 친척 신치 어른과 같이 이야기했다. 7일 경신 흐렸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우수사 이역기와 아침을 같이 먹었다. 진해루로 옮겨 좌기했다. 공무를 처리한 뒤 배에 올라 출발할 때 발포의 도망친 수군에 대해 법을 집행했다. 순천 이방은 급히 달려오지 않았기에 회부해 법을 집행하려다 잠시 멈췄다. 가서 미조항에 이르는 동안 동풍이 크게 불었다. 파도가 산더미 같았다. 간신히 도착해 묵었다. 8일 신유 흐렸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났다. 사량 바다 가운데에 도착했다. 만호 이연염이 나왔다. 우수사 원규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지금 창신도에 있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군사를 모으지 못해 배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곧바로 당포에 도착했더니 이영남이 와서 만났다. 수사 원균의 많은 헛된 짓을 상세히 말했다. 묵었다. 9일 임술 흐렸다. 아침에 출발해 거을망포에 도착했다. 바람이 순조롭지 않았다. 우수사 이역기
가리포 첨사 구사직과 함께 앉아 이야기하며 논의했다. 저녁에 원균이 전선 두 척을 이끌고 와서 모였다. 10일 개해. 흐렸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아침에 배를 출발해 견내량에 늦게 도착했다. 늦게 작은 산봉우리 위로 올라가 좌기했다. 흥양 군사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점검했다. 뒤처진 여러 장수의 죄를 처벌했다. 우수사 이역기와 가리포 첨사 구사직도 모여 함께 이야기했다. 얼마 뒤에 선전관 고세충이 임금님의 유지를 갖고 와서 전했는데 부산으로 가서 돌아가는 왜적을 무찌르라고 하는 것이구나. 부채찰사 김찬의 군관 민종의가 공문을 갖고 왔다. 저녁에 영남 우후 이의득과 이영남이 와서 만났다. 앉아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 파하고 돌아갔다. 봉사 윤재헌이 전라 좌수영에 도착했다는 편지가 왔다.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잠시 영에 머물러 있을 일이라는 편지다. 11일 갑자. 맑았다. 선전관 고세충이 되돌아갔다. 해질 무렵 우수사 이역기가 진을 친 곳에 갔더니 이홍명과 가리포 첨사 구사직도 도착했다. 바둑을 두기도 했다. 순천부사 권준이 또 왔고 광양현감 어영담도 잇따라 왔다. 가리포 첨사 구사직이 술과 고기를 바쳤다. 얼마 뒤에 영등에서 적을 살폈던 사람 등이 되돌아와서 보고하며 말하기를 가덕 밭갓바다에 적선이 자그마치 200여 척이나 머물러 정박해 있으면서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고 웅천도 전날과 같다고 했다. 선전관이 돌아갈 때 이유를 적은 섰장과 도원수 김명원, 채찰사 유성룡에게 보내는 세 통의 공문을 한 장으로 만들었다. 세 통을 의논하고 윗분들에게 여쭈어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같이 보냈다. 이날 남해 현령 기호군도 와서 만났다. 12일 을축 맑았다. 본영 탐후선이 들어왔는데 순찰사 권율의 공문과 명나라 송응창의 패문을 갖고 왔다. 사복시의 말 5필을 명나라에 가는 사신이 명나라에 바칠 수 있도록 보낼 일이라는 공문도 도착했다. 그래서 병방 진무를 뽑아 보냈다. 늦게 경상우수사 원균이 왔다. 선전관 성문계가 와서 만났다. 피란 중인 조정의 일을 자세히 전했다. 소리 높여 슬피 울부짖는 것을 이길 수 없었다. 소리 높여 슬피 울부짖는 것을 이길 수 없구나. 새로 만든 정철 총통을 비변사로 보냈다. 흑각궁과 관역 화살도 주어 보냈다. 성문계는 순변사 이 일의 사위라고 했기 때문이구나. 저녁에 이영남과 윤동구가 와서 만났다. 고성현령 조응도도 와서 만났다. 이날 새벽 좌우도의 정탐꾼을 영등 등지로 정해 보냈다. 13일 병인 맑았다. 식사를 한 뒤 작은 봉우리 꼭대기에 배로 만든 관역을 펼쳤다. 순천부사 권준과 광양현감 어영담, 방답첨사 이순신과 사도첨사 김완, 우후 이몽구와 발포만호 황정록과 편을 나누어 활쏘기 으뜸을 겨루었다. 해가 저물어 배로 내려왔다. 밤에 들으니 영남 우수사 원균이 머문 곳에
선전관 도원양이 왔다고 했다. 이날 저녁 배에 바다 달빛이 가득 찼다. 홀로 앉아 이리저리 뒤척였다. 온갖 시름이 가슴을 쳤다. 자려고 해도 잠들 수 없었다. 닭이 울 때에야 풋잠이 들었다. 14일 정묘 맑았다. 선전관 박진종이 왔다. 같은 때 선전관 영산영 예윤이 또 임금님의 유지를 갖고 왔다. 그들로 인해 피란 중인 조정의 일과 명나라 군사들이 하는 짓을 들었다. 아프고 답답했다. 아프고 답답했다. 나도 우수사 이역기의 배에 옮겨 탔다. 선전관과 마주하고 이야기했고 술을 몇 잔 돌렸다. 영남수사 원균이 왔다. 술주정을 심하게 했다. 배 안의 장수와 군사가 괴로워하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있지도 않은 일을 꾸미며 속이는 것을 어찌 다 말하랴. 영산영이 취해 쓰러져 인사불성이 되었다. 우스운 일이다. 저녁에 곧바로 두 선전관이 되돌아갔다. 15일 무진 맑았다. 아침에 나간 군수 신호가 와서 만났다. 얼마 뒤 윤동구가 그의 장수 원균이 장계를 뱉긴 것을 갖고 왔는데 그가 거짓으로 속이는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구나. 순천부사 권준과 광양현감 어영담이 와서 만났다. 아침 늦게 해와 울, 봉사 윤재현이 모두 도착했다. 낮 12시쯤에 활 쏘는 곳에 도착했다. 순천부사 권준과 광양현감 어영담, 사도첨사 김우환과 방답첨사 이순신 등이 활쏘기 으뜸을 겨루었고 나도 쏘았다. 저녁에 배 위로 되돌아와 윤재현과 자세히 이야기했다. 16일 기사 맑았다. 아침에 정량만호 고여우와 감독관 이효가 이응화와 강응표 등이 와서 만났다. 각 고을의 공문과 소지를 처결하거나 판결해 내려보냈다. 해와 회는 되돌아갔다. 몸이 아주 불편해 드러누워 끙끙 앓았다. 그들로 인해 명나라 장수가 길 중간에 오래 머무는 것은 교묘한 계략이 조금은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나라 걱정이 많은데 일마다 이와 같이 걱정이다. 더욱더 탄식이 일어나 펑펑 쏟아지는 눈물에 잠길 뿐이구나. 점심때 윤재헌에게 전해 듣기를 관동 숙모님께서 피란 가셨던 양주 천천에서 세상을 뜨셨다고 했다. 소리 높여 슬피 울부짖는 것을 이길 수 없었다. 소리 높여 슬피 울부짖는 것을 이길 수 없었다. 세상사가 어떻게 이리도 가혹할까? 누가 그 주인의 장사 지내는 것을 맡았을까? 대지는 이미 먼저 세상을 떴다고 했다. 더욱더 슬펐다. 슬펐다. 17일 경오 맑았다. 새벽에 바람이 아주 미친 듯 불었다. 아침에 순천부사 권준과 광양현감 어영담, 보성군수 김득강과 발포만호 황정록, 이응화가 와서 만났다. 변존선은 병 때문에 되돌아갔다. 영남 우수사 원균이 군관을 보냈다. 갖고 온
진주의 긴급 보고서를 읽어보았더니 이여송은 현재 충주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적의 무리가 사방으로 흩어져 불 지르고 노략질하고 있으니 원통하고 분했다. 원통하고 분했다. 내내 큰 바람이 불었다. 마음 또한 괴롭고 어지러웠다. 괴롭고 어지러웠다. 고성현령 조홍도가 군관을 보내 안부를 물었다. 또한 추로주와 소다리 한 짝 벌통을 보냈다고 했으나 상을 당한 중이었기에 받아놓기 미안했다. 그러나 간곡한 마음으로 보낸 것이기에 의리로 되돌려 보낼 수 없었기에 군관 등에게 주었다. 몸이 아주 불편했다. 일찍 배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18일 신미 맑았다. 이른 아침에 몸이 아주 불편했다. 온백원 내알을 삼켰다. 아침을 먹은 뒤 우수사 이역기와 가리포 첨사 구사직이 와서 만났다. 얼마 뒤 시원하게 설사를 했다. 기운이 평안해진 듯 했다. 사내종 목련이 해포에서 왔다. 그에게 듣기를 어머님께서는 평안하시다고 했다. 곧바로 답장을 써 되돌려 보냈다. 감곽, 해태 5동을 집으로 보냈다. 이날 접반사에게 적 세력의 어려운 점과 쉬운 점에 대한 공문 3통을 한 장으로 작성해 보냈다. 전주 부윤 최립의 공문 안에 지금은 순찰사 권율이 도원수까지 겸직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관인이 찍혀 있지 않았다. 그 까닭을 모르겠구나. 방답첨사 이순신이 와서 만났다. 대금산과 영등의 높은 곳에서 적을 감시하는 군사 등이 와서 보고하기를 외적들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고 있으나 특별히 대단히 흉악한 음모는 없다고 했다. 새로 건조하는 협선 2척에 못이 없다고 했다. 19일 임신 맑았다. 아침 식사를 윤재현과 같이 먹었다. 여러 장수가 애써 권유했기에 기력도 평안치 않았으나 억지로 먼저 맛을 보았다. 더욱더 슬프고 서럽구나. 순찰사의 공문 안에 명나라 장수 유황상의 폐문에 따라 부산 바다 입구는 이미 가서 길을 끊었다고 했다. 곧바로 공문을 받았다고 작성해 보냈다. 또한 공문으로 보고할 것도 작성해 보성 사람이 갖고 가게 했다. 순천부사 권준이 소고기 7종류를 보내왔다. 방답첨사 이순신과 이홍명이 와서 만났다. 기효군도 와서 만났다. 영등의 높은 곳에서 적을 감시하는 군사가 와서 보고하기를 다른 변화는 특별히 없다고 했다. 20일 계유 맑았다. 새벽에 대금산의 높은 곳에서 적을 감시하는 군사가 와서 보고했는데 영등의 높은 곳에서 적을 감시하는 군사와 같았다. 늦게 순천부사 권준이 왔다. 소비포 권관 이영남도 왔다. 오후에 높은 곳에서 적을 감시하는 군사가 와서 보고해 말하기를 외선의 자취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전라좌수영 군관 등에게 외의 물건을 실어올 일을 일러 보내는 편지를 써서 흥양 사람이 갖고 가게 했다. 21일 갑술
새벽에 배를 몰았다. 거제 유자도 가운데 바다에 도착했다. 대금산의 높은 곳에서 적을 감시하는 군사가 나와서 보고하기를 적의 출입은 전과 같다고 했다. 우수사 이옥기와 저녁 내내 이야기했다. 이홍명도 왔다. 오후 2시에 비가 내렸다. 농민의 바람에 조금 생기가 돌게 되었다. 이영남이 와서 만났다. 원균이 거짓말로 공문을 보냈기에 대군이 동요했다. 군대 안에서 거짓으로 꾸며 속이는 것이 이러하니 그 사납고 이치에 어긋난 것을 어찌 다 말하랴. 밤새 광풍이 불었고 비도 내렸다. 이른 새벽에 거제 선창에 도착했다. 곧 22일이구나. 22일 을해 비가 계속 내렸다. 사람들의 소망을 크게 적셔 주었다. 아침 늦게 나대용이 본영에서 왔는데 명나라 송응창의 폐문을 갖고 왔다. 수행원과 전라도의 도사 행상호군 선전관 목광흠 한 사람이 온다는 선문이 왔는데 송시랑의 차원은 전선을 상세히 빠짐없이 생각하며 살필 일로 온다고 했다. 곧바로 우후 이몽구를 지정해 맞아오게 내보냈다. 오후에 7천량으로 배를 옮겨 정박했다. 나대용을 예우하는 일을 묻게 내보냈다. 저녁에 방답첨사 이순신이 와서 명나라 사람 접대 일을 설명했다. 영남 우수사 원균의 군관 김준계가 왔다. 그의 장수 원균의 뜻을 전했다. 비가 내내 그치지 않았다. 들으니 흥양 군관 2호가 죽었다고 했다. 23일 병자. 흐렸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늦게 비가 내리다 맑았다 했다. 우수사 이옥기가 왔다. 이홍명도 왔다. 영남 우병사 최경회의 군관이 와서 적의 일을 전했다. 전라도 병사 선거의의 편지와 공문이 이곳에 도착했는데 창원의 적을 다 무찌르려고 했으나 적 세력의 기세가 활활 불타올라 가벼이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저녁에 아들 회가 와서 명나라 관원이 전라 좌수영에 도착해 배를 타고 출발해 오는 일을 전했다. 어두울 무렵 영남 수사 원균이 왔다. 명나라 관원을 접대하는 일을 의논했다. 24일 정축. 비가 내리다 맑았다 했다. 아침에 진을 거제 앞 7천량 바다 입구로 옮겼다. 나대용이 사량 뒷바다에서 명나라 관원을 찾아 만나고 먼저 와서 전하기를 명나라 관원과 통역관 표헌, 선전관 목광흠이 오고 있다고 했다. 오후 2시에 명나라 관원 양보가 진문에 도착했다. 우별도장 이서를 보내 맞이해 배로 데려오게 했다. 많이 기뻐하는 얼굴빛이었다. 내 배에 오르기를 청하고 황제의 은혜에 2번, 3번 거듭 감사 인사를 했다. 함께 마주 앉자고 했더니 한사코 사양하며 앉지 않았다. 일어서서 한동안 이야기했다. 배의 위용이 성대하다며 많이 칭찬했다. 예물단자를 주었더니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받고는 기뻐하며 거듭 고맙다고 했다. 선전관이 표신을 상위에 올려놓은 뒤
또한 조용히 이야기했다. 아들 회가 밤에 전라 좌수영으로 돌아갔다. 25일 무인 맑았다. 명나라 관원과 선전관은 어제 마신 술이 덜 깼다. 아침에 통역관 표헌을 다시 청해와 명나라 장수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명나라 장수의 뜻은 알 수 없으나 다만 외적을 쫓아 보내고자 한다고 했다. 보고하며 말하기를 송시랑이 수군의 허실을 자세히 살피려고 그가 거느리고 있는 야불수 양보를 보내온 것인데 수군의 위용이 이처럼 성대하니 한없이 기쁘다 등등이라고 했다. 늦게 본영으로 되돌아가기에 물품 수령을 위한 증서 첩을 주기도 했다. 낮 12시쯤 거제현 앞 유자도 앞바다 가운데로 진을 옮겼다. 우수사 이역기와 군사 일을 한동안 의논했다. 광양현감 어영담이 왔고 최천보와 이홍명이 와서 바둑을 두다가 파했다. 저녁에 조붕이 왔기에 만났다. 이야기하고 보냈다. 저녁 9시가 지나서 영남에서 온 명나라 사람 2명과 경상우도 순찰사 김늑의 영리 1, 접반사의 군관 1원이 진문에 도착했으나 밤이 깊어 들이지 않았다. 26일 기묘 비가 계속 내렸다. 명나라 사람은 곧 절강, 포수, 왕경득이었다. 글자를 대강 알고 있어 한동안 마주하고 이야기했으나 알아들을 순 없었다. 한숨이 났다. 한숨이 났다. 순천부사 권준이 개고기를 준비했다. 광양현감 어영담도 왔다. 우수사 이역기와 함께 이야기했다. 가리포 첨사 구사직은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비가 저녁까지 그치지 않았다. 밤새 퍼부었다. 밤 9시부터 광풍이 불었다. 각 배를 고정시킬 수 없었다. 처음에는 우수사 이역기의 배와 서로 맞부딪히려 했기에 관신히 구했는데 도리어 또 발포만호 황정록이 타는 배와 부딪히기도 했다. 구멍이 뚫리는 손상을 입고 부서지려다 겨우 면했다. 송한년이 타는 협선은 발포배와 부딪혀 손상된 곳이 많다고 했다. 아침 늦게 영남 수백 원균이 와서 만나고 돌아갔다. 순변사 이빈이 공문을 보냈다. 지나친 말이 많았다. 우스운 일이다. 27일 경진 비바람으로 배들이 부딪힐까 우려해 유자도로 진을 옮겼다. 협선 세척이 없어졌다가 늦게 돌아왔다. 순천부사 권준과 광양현감 어영담이 노루고기를 마련해 왔다. 영남 우병사 최경회의 답장이 왔는데 원수사 원균이 송응창이 보낸 화전을 혼자 쓸 계획을 꾸몄다고 했다. 우스운 일이다. 우스운 일이다. 전라병사 선거의 편지도 왔는데 창원의 적을 오늘 다 무찔러 평정하려 했으나 굳은 비가 내리고 개지 않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28일 신사 비가 내내 계속 내렸다. 순천부사 권준과 이홍명이 와서 이야기했다. 광양 사람이 임금님께 보고하는 글을 갖고 돌아왔는데 독운 임발영은 임금님께서도 아주 나쁘게 여겼다. 더불어
죄의 유무를 조사해 처벌하라는 명령이었다. 나라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은 수군에 대해서는 가족과 친척 등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는 일도 전례대로 하라는 명령이었다. 비변사의 공문을 받았다. 광양현감 어영담은 그대로 유임한다고 했다. 모든 조보도 갖고 왔기에 보았더니 나도 모르게 아프고 답답하구나. 용호장 성응지가 그의 배를 바꿔 탈 수 있도록 전령을 갖게 해 본영으로 내보냈다. 29일 임오 비가 계속 내렸다. 방답첨사 이순신과 영등만호 우치적이 와서 만났다. 접반사 윤근수와 도원수 김명원, 순변사 이빈과 순찰사 권율, 전라병사 선거이와 방어사 이봉남 등에게 공문을 작성해 보냈다. 밤 10시에 변유헌과 이수 등이 왔다. 30일 개미 내내 비가 계속 내렸다. 오후 4시에 잠깐 맑다가 다시 비가 내렸다. 아침에 윤재현과 변유헌에게 적에 관한 일을 물었다. 이홍명이 와서 만났다. 원규는 송응창이 보낸 그 화전을 혼자 쓸 속셈이었기에 영남 우병사 최경회의 공문을 근거로 나누어 보내라고 했더니 공문 내용에 대해 심히 무시하며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많이 했다. 우스운 일이다. 명나라 조정의 관리가 보낸 불로 공격하는 무기인 화전 1530개를 나누어 보내지 않고 혼자 다 쓰려고 한다. 그 속셈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저녁에 조붕이 와서 이야기했다. 남해 현령 기호근의 배가 내 배 곁에 정박했다. 그런데 그 배에 어린 아가씨를 태워놓고는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우스운 일이다. 조정이 이처럼 위급한 때에 예쁜 여자를 태워놓고 있으니 그의 마음 씀씀이가 제멋대로이고 엉망이다. 제멋대로이고 엉망이다. 그러나 그의 대장 원균도 이와 같으니 어찌하랴 어찌하랴. 윤재현이 일 때문에 전라 좌수영으로 돌아갔다. 군량미 14섬을 실어왔다.